온타리오주가 예고했던 대로 봉쇄를 강화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의 대응 조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주 전역을 틀어막기로 했습니다. 이번 셧다운 조치는 오는 토요일 3일부터 최소 28일 동안 시행됩니다. 온주 전역에 있는 모든 식당과 술집은 실내는 물론 패티오 영업이 중단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 판매만 허용됩니다. 이 미용실과 네일샵 등 개인 서비스 업종과 헬스장 등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종교 모임과 결혼, 장례식은 정원의 15% 내에서 가능합니다. 식료품점과 약국 등 필수 업종은 정원의 50%까지, 빅박스 스토어와 비필수 소매업소는 정원의 25%까지 허용됩니다. 실내에선 타인과의 모임이 금지되고 야외에서도 5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꼭 나가야 할 이유가 아니라면 집에 머물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봉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온주에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면역 형성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온주 정부는 모든 지역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하고 이르면 오는 토요일부터 55세 이상의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3차 대유행 탓에 캐나다 곳곳이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557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 이후 최대치입니다. 하루 사망자도 23명 늘어 2월 25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숨졌습니다.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743명, 필 지역 484명, 6지역에서도 311명이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연일 역대 기록을 경신하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온주 정부는 지금 추세면 신규 환자가 4월 말에는 하루 6,000명씩 쏟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늘리고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도입하면 4월 30일에는 일일 신규 환자가 1,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섭게 번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전 같으면 가족 중 한 명이 입원했는데 요즘은 일가족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한다며 입원 환자의 연령이 더 낮아지고 위중증 질환율은 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 교육부가 등교 수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확진 사례들을 검토한 전문가들이 학교는 안전하다고 평가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과 학습을 위해 대면 수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토론토 10개 학교를 포함 온주 전역에 있는 63개 학교가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임시 휴교한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정부 발표가 나오자 앞서 4월 6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통지한 6지역 카톨릭 교육위원회가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날 대비 어제 신규 환자 수는 1,013명으로 지난해 11월 29일 1,008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프레이저 보건지역에서 458명, 밴쿠버 보건지역에서 385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한 BC주는 장기요양원 방문 규정은 다소 완화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 제한에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이 동시에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 빈도 등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나기 전에 스크리닝을 받아야 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BC 주민 75만 6,080명이 최소 한 번의 백신을 맞아 13%의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BC주에선 영국발 변이가 2,134건, 브라질발 370건, 남아공발도 49건이 나와 총 2,553건이 확인됐습니다. 알버타주에서도 지난 1월 14일 이후 가장 많은 871명의 환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알버타주는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변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4,055건이 확인됐는데 영국발 변이가 4,030건으로 줄을 이뤘고 남아공발 20건, 브라질발도 5건이나 나왔습니다.
알버타주의 백신 접종률은 12.05%입니다.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신규 확산세가 거세지자 BC와 알버타주 정부는 여행이나 모임 등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며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이 4월 말 캐나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파이저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얀센은 이미 접종을 시작한 백신과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대상으로 1회 투여 14일 후 66.9%, 28일 후 66.1%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중증 질환 예방 효과는 85% 정도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남아공발 변이에 대한 효과도 57%로 높은 편입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과 홍반, 부기 등으로 2, 3일 안에 사라졌으며 이외에 오한이나 코막힘, 관절통과 기침, 설사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접종 중인 다른 백신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외에 얀센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2도에서 8도 사이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얀센이 55세 미만의 접종률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지난달 연방정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오늘 뉴욕 양키스와의 개막전에 출격했습니다. 상대 선발 투수로 메이저리그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게리 콜이 나오면서 미국 현지에서도 류현진과 콜의 선발 맞대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3시즌 연속 개막전 선발로 나오는 류현진은 조금 긴장이 된다면서도 개막전보다는 시즌 전체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키스와도 같은 지구여서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루제이스는 오늘부터 4일까지 양키스와 7일까지 레인저스와 3경기씩을 치른 뒤 8일 플로리다 더니든에서 홈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오늘부터 가을까지 7개월간 162경기를 치르게 되는 토론토는 최근 선발진 부상 악재들이 겹치면서 류현진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쯤 놀스역 서쪽 제인과 에디스톤 애비뉴에서 총에 맞은 남성 한 명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범행 후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밤 9시 40분에는 에토비코 제임스타운 크레센트와 존 갈랜드 블루버드에서 10대 2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2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이들 두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한 내과 의사가 코로나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온주 동부 학스버리 병원에서 숨진 80대 환자와 관련해 이 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의사 35세 브라이언 네들러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온주 경찰은 이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근 이 병원에서 숨진 코로나 환자 여러 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네들러는 온주 의사 및 전문의 협회로부터 제한된 의사 면허를 받아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병원의 관리 감독하에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자 협회는 네들러의 면허를 정지시키고 내사를 진행하면서도 면허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이달부터 넷플릭스 요금 등이 인상됩니다. BC주 정부가 오늘부터 소프트웨어와 전기통신 서비스 업체에 7%의 지방 판매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스포티파이 등이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 넷플릭스는 프리미엄 고객의 경우 연간 14.27달러가 오를 수 있다고 알렸고 스포티파이도 매월 1.05달러 안에서 요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BC주에서는 오늘부터 설탕 음료세가 부과되고 탄소세도 올랐습니다.
퀘벡주가 퀘벡시와 가티노, 레비 지역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산세가 심각한 3개 지역에서는 앞으로 열흘 동안 학교들이 전면 폐쇄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며 헬스장과 미용실 등 비필수 업소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종교 집회 인원도 25명으로 제한되고 야간 통행 금지도 밤 9시 30분에서 다시 8시로 앞당겨집니다. 정부는 일주일 새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서며 상황이 위태로운 데다 세계 지역에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퀘벡주에서는 어제 신규 확진자 1,025명이 늘고 9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